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에 딱 맞는 사람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네, 수석 최고위원이죠.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서 17.5% 네, 최다 득표를 최다 했습니다. 득표를 해서 당원 투표에서 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그런 규정이 당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네, 가장 많이 득표한 최고위원을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부르죠. 저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아닙니까? 네, 그 유명한 아주 양쪽에 수석 최고위원이 참 인물들 났습니다. 인물들 났어요. 그런데 지난 12일 그 정광훈 목사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5.18 이 문제와 관련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게 큰 파문을 일으켰죠. 그 말보다도 전 목사가 그냥 전라도 사람들에게 립 서비스 하려고 한 말이냐. 뭐 10% 미만 표밖에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표를 얻으려면은 조상의 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 그러니까 또 정광훈 목사 그래봤자 전라도에서는 10%밖에 안 나온다. 이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호남인을 완전히 멸시 비하 뭐 이런 게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보여야죠. 그렇죠. 그 이제 파문을 일으키니까 뭐 이틀 후에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한 게 아니라 억지로 온 거예요. 억지로 온 거예요. 뭐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에도 과거에 그 5.18 망은 3인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발언과 비교하면은 그 당시 이정명 의원인가 이 사람 제명까지 됐지 않습니까? 당에서. 김진태 지금은 뭐 강원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김순례 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 최고위원이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런지 그냥 어물쩍하고 넘어갔어요. 또 본인이 그냥 바로 당내 분위기가 워낙 심각하고 또 호남에서도 팍팍 뒤집히니까 그렇죠. 사과를 바로 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또 조지아 애틀란타에 가서 북미 자유수호연합 주최 강연회에 참석해갖고 또 발언이 지금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재원 국힘의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번 우리가 방송 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내보내려다가 바로 사과를 해서 제가 그 부분만은 못 내보냈습니다. 뭐 사과를 했는데 그걸 또 비판하기가 뒤늦게 그래서 바로 그날 내보냈으면 되는데 바로 또 사과를 해버리더라고요. 내보내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 5.18 정신 헌법 수록 이거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도 가서 그걸 다짐을 했고 약속을 했고 뭐 공약 사항으로까지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굉장히 많은 그 소위 말하면 서진 정책에 의한 국힘 쪽에서도 상당히 참 그 열과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 소위 말하면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번에도 정말 그 북미 자유수호연합 물론 보수 우파의 미주 지역 그 결성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뭐 같은 동양이고 또 정광훈 목사가 이 여러 가지 그 최고위원 그 후보의 선거에서 유리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또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이것 또한 엄청난 지금 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왜 그러냐면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MZ세대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지지율이 답보 상태 아니겠습니까? 답보가 아니고 민주당한테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어쨌든 답보 상태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컨벤션 효과도 없고 그런데 또 그 최고위 회의에 3번이나 연속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최고위원회도 참석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 그 1,000원짜리 그 학생들 밥 먹는 그 식사 거기에 참여하고 나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의사표시를 했는데 제가 쭉 봤더니 아마 엄청난 지금
그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은 지금 국힘의 상임 고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직접 김재원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습니다만 실언을 반복하는 사람을 내버려 둘 거냐 차라리 제명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그 굉장히 과격한 얘기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고 지금 그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검사 출신이고 이분도 지금 뭐 전략적으로는 그 우호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워딩 저때 말이라든가 이런 어떤 언어 구사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어요. 예.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고향이 순천이긴 하지만 이 김웅 의원도 상당히 지금 보수 우파의 그 선도 주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보수 우파 표방을 하는데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강주 5.18 정신에 대해서 여행을 할 때 뭐 사죄 여행을 하고 있다. 아마 이거는 전 의원, 네. 전재용 전두환 대통령 그 둘째 아들인 전우용 지금 그 들어왔잖아요. 전재용 네, 전재용 씨의 아들이죠. 아들 전우원 네. 굉장히 뭐 마약도 하고 막 폭로를 그 해서 그 일파만파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강주 5.18 그 유족이나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웅 의원이 아마 그렇게 또 빗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5.18 정신을 훼손하면서 표를 다 깎아먹고 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허은하, 천하람 뭐 이제 물론 이분들은 또 그 이준석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국힘 쪽에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 방송이라든가 개인 SNS나 또 당사자들 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총선이 불과 1년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이게 내년 총선에 분명히 다시 소환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아마 이걸 어떻게 정말 잠 재워야 될지 아마 국힘의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지정을 천하통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하통일했다 하면 또 그렇죠.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했어야죠. 정광훈 목사가 물론 뭐 지금도 이분이 자유통일당인가 그 대표입니다. 네, 네. 그 전에는 또 국민혁명당 대표였는데 사랑제일교회 목사 아닙니까? 예. 물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주도하고 주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신자들하고 우파를 좀 동원하고 그렇게 우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측면은 있지만 너무 극우적인 이른바 우리가 태극기 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을 보이면서 지금 보수 쪽에서는 보수만 가지고 총선에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라를 끌어가는 데는 그렇죠.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라든가 중도라든가 합리적, 또 경우에 따라 뭐. 합리적 진보 네, 쪽까지도 그렇죠. 외연을 넓혀야 할 그런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들은 전부 극우 보수라든가 영남권을 향한 그쪽에 영합하는 그런 발언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국힘 쪽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제 얘기도 있었지만 자기 정치 형태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사실 대구는 국힘 쪽에 네. 뭐 이변이 없는 이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지지를 끌어모으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일부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2030 세대들이 많이 바뀐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부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충청도, 호남, 제주도, 강원도 이런 데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낼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 TK 너들끼리 잘 뭉쳐서 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당이라고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노력들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국힘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선진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달아서 이렇게 14일 만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정말 꽁꽁 그 얼어가는 중에 더 찬물을 끼얹어 더 얼어버리게 해버리는 이런 행태가 과연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프레임 보수를 지향하고 이런 어떤 그 보수 세력에 정말로 큰 치명상을 주는 발언이고 행태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개인 입장에서는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고향이 의성 출신입니다. 네, 둘 다. 의성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3.8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광훈 지지층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갖고 지지했다, 지원했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보온을 좀 한다는 차원에서 약간의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참 훌륭하신 분이라든가 그렇죠. 우리 보수를 위해서 참 헌신을 했다. 그런 점 우리가 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런 정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해도 너무하는 거고 자기는 지금 알려지기는 원래 의성에서 3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가 의성군이 무슨 네. 울진 청송인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사계 지역에 그래갖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서울로 차출돼갖고 중랑인가 가서 경선에서가 떨어졌습니다. 컷오프 됐죠. 네, 컷오프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대구 아니면은 다시 의성 쪽으로 복귀하려고 지금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쪽에 영합하는 자기 정치를 그렇죠.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곳은 수도권 아닙니까? 네. 거기는 웬만하면 다 당선 아닙니까? 가만 놔둬도 당선되는데 왜 다른 지역을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에 공천을 받으면 나는 국회의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지 세력을 결집을 하고 끌어모으는 그런 발언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노이즈 마케팅이란 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다음에 본인이 관심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를 지지하는 안티가 아닌 이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 유권자의 결속력, 지지 세력을 확대. 이거는 TK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 중도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진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야 지금 보니까 남북 상황 문제라든가 정말 그 대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진짜 지지율을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 나 표를 보탠다 이런 지금 여론이 꽤 많아요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다가 내년 총선이 만약에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또다시 거대 야당이 돼버린 형국에 이런 게 일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 지역에 지금 국회의원 후보를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천을 받고 싶어 하거나 또 현재 국힘의 현역 의원들도 이 부분이 지금 엄청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마 지금 국힘 쪽 의원들이 심지어 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상임 고문으로서 어른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이 김재원 의원하고 같이 그 후보 때도 같이 사진도 찍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명을 해라라고 할 정도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이 정치 구단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큰 파문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 국힘 쪽의 지지를 굉장히 깎아먹는 발언이고 내년 총선 때 분명히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정강훈 그 목사 그다음에 지금 미국 그 애틀랜타 저주여지 애틀랜타에서 한 이 우파에 평정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소환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국힘이나 보수 쪽에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정광훈 목사,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뭐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지지층도 있습니다만은 상당수 사람들은 상당히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도 외연을 넓히는 데는 많습니다. 그 한정돼 있어요. 확장세가 아니라 그 한정이 돼 있다라고 보는 그렇습니다. 분석이 정확하죠.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민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 정무수석을 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 속된 말로 코빼기 한 번 안 비친다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외면해버렸다 해갖고 많은 그 비판도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전무수석이 저런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지경에 이른 게 아니냐 이런 그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또 정광훈 목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목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언론 보도가 다 나왔죠. 지난번 그 장이 19여 개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알바끼 버티기 갖고 500억을 받았는데 또 그 옆에 장이 사우나 8, 9역인가? 그쪽이 이제 공공 재개발을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다 이제 사우나 있는 건물을 샀다는 거예요. 사겠다고 지금 하니까
뭐 반대 서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그럼 그 엄청난 또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알박기 이거 뭐 형태의 장사 이익을- 비즈니스 하는 겁니까? 알박기 형태 이익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 보상을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결국 알박기 투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500억을 이제 그 배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근데, 받아버린 네. 거죠. 그런데 다시 또 그 사우나 건물 요걸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장이 구역의 주민들이 모두 반대 서명을 하고 굉장했습니다. 왜 아니, 그랬냐면 교회가 뭐 돈 버는 데입니까? 네. 아시지만 부동산 투기하는데요. 만약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또 알박기 형태의 전략을 나가버리면 장이 재개발 구역에 또 몇 년간 이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19역도 버티기를 하니까 몇 년간 못했지 못했습니다. 않습니까? 재개발이 예. 안 되고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래서 이제 그 정치 목사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 머리를 써가지고 그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목회자가 할 일인가 하는 부분에는 비판이 굉장히 그 언론에서도 많이 있는 거죠.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아틀란타 거기 토론회 강연회에서 방송 토론에 나가보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방송의 패널이나 진행자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다. 뭐 모택동 그 전술 뭐 이런 네. 것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보수 쪽에는 유승민이라든가 이준석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좌파 언론들은 죽기 살기로 윤석열을 공격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한 점. 또 하나는 좌파 진영은 중국 모태통이 일으킨 노동자 농민봉기를 자본과 축출운동으로 인식을 해서 심리적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주체사상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갖고 종북이 된 것 아니냐. 네. 이런 면들은 또 보수 쪽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 방송 네. 토론에 패널로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이니까 또 뭐 지적은 잘한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특히 이렇게 영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집권당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말에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한다. 네, 절제되는 그걸 의견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아주 꼬집어서 비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같은 분은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스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 검사를 했고 또 삼선을 했고 또 방송에서 굉장히 그 소위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그런 그 전략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왜 받냐면은 내년 4월 10일 날 하는 국회의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공천 뭐 못 받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자기 정치를 하는 워딩 그런 발언을 계속함으로 해서 지금 서진 정책을 펴는 그런 어떤 당론이라든가 또 내지는 국힘의 그 마이너스 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이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수석 최고위원이면 자기 정치를 하지 말고 국힘, 보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런 워딩을 하고 정치를 하고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비판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백 교수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우리 방송을 혹시 보시면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